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갑자기 전차에 관한 얘기인가 봐요? 예, 제가 매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은 사실 전차의 현재를 어둡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전차 무용론까지 나오고 제가 그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전차 선진국들이요, 이 차세대 전차의 제작에 있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전차를 제작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요, 독일,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세대 전차들은요, 현재 실물이 나온 전차도 있고 아직 컨셉 단계인 전차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전차들은 공이 2030년 즈음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샤르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반영된 차세대 전차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떤 나라부터 알아볼까요? 네, 전차 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독일이죠. 그래서 첫 타자는요, 독일의 KF-51 판터 전차입니다. 유로사토리 2022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여기서 독일 라인메탈사는요, KF-51 판터 CJ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차는 스텔스성을 강조한 미래적인 디자인에 스펙은 승무원이 3명 플러스 1, 그러니까 3명이 기본이고 여기 1명이 더 탈 수 있고요. 엔진은 1500마력 신형 디젤 엔진입니다. 전투 중량은 59톤에 최고 속도는 시속 80km죠. 야지에서는 한 50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최대 주행거리는 약 한 500km 정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KF-51 판터의 최대 특징은요, NGVA를 채용한 것과 51구경장 130mm 활강포를 탑재한 거죠. 이 NGVA가 뭐냐? 이게 NATO Generic Vehicle Architecture라고 해서 나토 범용 차량 아키텍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토가 군사용 차량에 적용되는 전차 체계의 설계와 통합을 위해서 2018년 2월에 확정한 개방형 규격입니다. 표준 규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준 표준 규칙인데 보안 인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전자장비도 결합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설계의 유연성이 아주 돋보이죠. 그리고 전차포는요, 사실상 그동안 라인메탈의 120mm 전차포가 거의 서방 세계의 전차포를 천하통일했었거든요. 이게 처음 나온 게 1979년인데 그 이후에 거의 천하통일을 했었는데 라인메탈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130mm 구경의 전차포를 제작해서 KF-51 판터에 최초로 탑재했죠. 그러면 공격력이 엄청 세지는 건가요? 네, 이 라인메탈의 이 130mm 활강포의 포구 운동 에너지 목표가 18에서 20메가줄이래요. 이게 뭐야? 메가줄,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보통 55 구경장 110mm 활강포, 우리 흑표에 쓰는 거, 요게 한 12메가줄 되거든요. 포구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한 1.56배 정도 되는 거예요. 2배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관통력뿐만 아니라 사정거리도 대폭 연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입력이 가능한 공중 폭발탄도 개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130mm 활강포탄은 중량이 이게 30kg을 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동 장전 장치를 채용해야겠죠. 다만 KF-51 판터 CJ 전차는 20발의 130mm 포탄을 적재해서요, 적재 포탄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포탄이 체적이 크고 하니까. 더욱이 CJ 전차는 이스라엘 유비전사의 히어로 124연장 무인기 발사대를 포탑 후부에 탑재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탑재할 경우에는 실제 포탄 탑재량은 10발 정도로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 KF-51 판터의 사격 통제 장치는요, 정확한 정보가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F-41 링스 보병 전투차에 적용한 시스템을 베이스로 개발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KF-51에 탑재된 SEO SS2, 이게 뭐냐면 이제 스테빌라이저 일렉트로 옵티컬 사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차장용 조준경인데, 이 SEO SS2 차장용 조준경은 고해상도 연령상 센서하고요, 전자광학 센서, 그 다음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 다음에 이축 안정화 체계가 결합된 신형의 전차 조준경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링크 KF-41에 장착되어 있는 거죠. 또한 각종 무인기의 운용 및 360도 감시가 가능한
상황 인식용 카메라가요 여러 곳에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3+1이라고 했잖아요, 승무원이. 그 중에 플러스 한 명이 누구냐, 이런 전투 정보 공유 시스템의 이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추가로 탑승이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탑어택 대전차 미사일은 제블린을 사용해서 많은 전과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장내 기갑 차량은 뭐가 필요하다? 탑어택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아마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F-51 판터에는 탑어택 공격에 대응해서 TAPS라고, 그러니까 탑어택 프로텍션 시스템, 그러니까 상부 공격 방어 시스템이죠. 이런 TAPS라는 이제 시스템이 탑재가 될 예정인데 정확한 정보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격하고요, EMP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역시 채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아직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사이버 공격인데, 여러분 이제 현대의 이런 네트워크가 가능해진 전차는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요거를 공격하는 공격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 또 봐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네, KF-51 판터 이 시제 전차는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투 중량이 59톤이에요. 근데 현대의 대부분의 3.5세대 전차의 중량이 60톤을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갑 방어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가 않아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KF-51 판터는요, 텅스텐하고 나노세라믹, 그 다음에 케블러 소재가 결합된 새로운 장갑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능동 방어 장치하고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수동 방어 장치인 로지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로지가 뭐냐면 다영역 연막탄 발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탄의 발사를 단기간에 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적탄을 탐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막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장갑재에다가 그 다음에 능동 방어, 그 다음에 수동 방어 장치, 이런 게 결합이 되면 전차의 생존성은 뭐 지금보다는 몇 배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KF-51 판터는요, 장내 확장성을 적용한 설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제조사인 라인메탈사는 장내 능력 향상의 가능성으로 사격 통제 장치에 AI를 통합한 포탑의 무인화, 그 다음에 완전 무인 운영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독일이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뭘 볼까요? 이 전차는 제가 독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나라 역시 빠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어딜까요? 미국의 에이브람스 X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일단 이 차량은요, 미군에 채택된 차량은 아닙니다. 이게 제조사가 어디냐면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이라는 이 회사인데, 여기에서 나올 최첨단 컨셉 전차예요. 그런데 이게 비록 컨셉 전차지만 미래의 전차를 예측하는데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포는요, 아까 KF-51 막 130mm 이랬잖아요. 평범한 120mm 활강포예요. 심지어 포신 길이도 기존과 큰 차이 없는 44 구경장입니다. 다만 포 자체는 더 가벼워진 경량포 XM360입니다. 무려 1톤 가까이 가벼워졌어요. 사실 이게 XM360이라는 이 포 자체가, 이 전차포 자체가 원래 에이브람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다가 중단된 이제 미래 전투체계 MCS라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리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MCS가 채택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이 요 전차포를 적용시켜 본 거예요. 미국은요, 향후 전차 개발에 있어서 포신의 길이를 늘리거나 구경을 키우는 방향보다는 포탄의 개량을 통해 미래의 적 전차들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 입력이 필요한 지능형 탄약들의 운용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어요. 역시 미국은 뭡니까? 스마트화에 미친 나라입니다. 그러면 화력은 별 볼 일 없나요? 화력에 별 볼일 없다, 그렇게 일견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무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없어질 겁니다. 일단 포탑에 설치된 RWS, 즉 원격 총탑에는요 30mm 기관포가 탑재해 있어요. 그것도 아파치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M230 계열 체인건의 발전형인 XM914E1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 스킨 차량이나 장갑차, 보병한테는요 사신이 되는 그런 30mm 기관포예요. 사실 이 소프트 스킨 차량한테 전차포 쏘면 좀 아깝잖아.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30mm 기관포를 탑재한 진정한 이유는요, 이런 소프트 스킨 차량이 아니라 바로 드론 방어예요. 최근 미국은요 XM1211이라는 근접 신관 장착 30mm 기관포 포탄을
M230 계열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형의 근접 신관 30mm 기관 포탄을요, 첨단 상황 인식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드론 요격에 최적화시키겠다는 얘기죠. 당연히 뭡니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교훈입니다. 또한 이 RWS 측면에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나 스팅어 대공 미사일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격력은 그러니까 기존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군 천마호 얘기 한번 할 때 좀 비웃었거든요. 북한군 천마를. 왜냐면 북한군 천마 위에 보면 뭐 대전차 미사일, 뭐 지대공 미사일 이렇게 잔뜩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전차는 전차 본연의 임무를 해야지 이런 거 잔뜩 달리면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지금의 에이브람스 X가 일로 가네. 진짜.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에이브람스가 잡으려고 하는 건 드론이고 북한군 전차가 잡으려고 하는 건 뭐다? 아파치 헬리콥터. 그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에이브럼스 X의 상황 인식 능력은 어떤가요? 이게 굉장히 놀랍대요. 그러니까 전차장 포수 조준경에 모두 최신형 플레어 터렛을 사용하고 있고요. 차체 주변에도 다양한 카메라나 레이저 경보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해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 예전에 제가 우리 레드백 얘기할 때 소개해드렸던 이 아이언 비전과 같은 AR 기기의 사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멈트, 우리 유무인 복합 체계, 우리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 쓰려고 하는 거, 이 멈트 유무인 복합 능력도 높게 설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드론 운용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전차가.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강력한 부무장, 그 다음에 이런 멈투 유무인 복합체계. 이렇게 되니까 주무장인 전차포 자체에 큰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경량화된 포를 탑재해서 공간과 무게의 여유를 얻은 다음에 이를 드론이나 기타 미래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겠다는 생각이죠. 기타 뭐 더 봐야 될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포탑이 완전 무인합니다. 포탑 터렛이 완전 무인하고 승무원 3명은 모두 차체에 타고 있어요. 차세대 전차의 트렌드예요. 이게 포탑에는 사람 안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포탑의 크기도 과거의 에이브럼스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게 했거든요. 특히 전기 계통의 고장 등으로 차체에서 포탑을 조작 못하게 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교정은 가능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이게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예요. 이게 엔진은 커민스사의 신형 디젤 엔진인 에이스 엔진이래요. 이게 어드밴스드 컴뱃 엔진이라고. 이것하고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 이 업체가 내세우는 이 하이브리드 체계의 장점은 뭐냐? 유사시 짧은 거리는 전기 모터만으로 정숙 주행이 가능하대요. 두 번째, 유사시 엔진을 끄고도 상당 시간 전기를 쓸 수 있어 조용히 경계 등의 작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연비가 기존 에이브람스 대비 50% 향상됐다. 기존 에이브람스는요, 기름을 퍼먹는 수준입니다. 얘가 가스터빈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이브리드 체계는 엔진하고 모터 두 개가 이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좀 컸거든. 그런데 얘는 컴팩트하대. 그래서 내부 공간은 기존 가스터빈 엔진에 비해서 전혀 손해가 없대요. 근데 방어력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직 없어요. 대신 뭐 능동 방어는 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에이브람스 X는요, 기존 에이브람스 전차 시리즈의 연장선상이라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전차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일단 업체 주도로 생산된 컨셉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군의 요구는 또 어떤 게 또 추가되거나 뭐 이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군이 원하는 미래 전차의 모습을 상당 부분 담아낸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아 쪽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중국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명칭은 있지 않아요. 근데 중국 CCTV가 최근에 인민해방군의 최신 탱크를 조명하면서 새로운 차세대 전차의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달 12일에 전했습니다. 이 CCTV는요, 지난 10월 9일에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대한 기획물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최신 주력 전차 모습을 아주 살짝 공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영상 찾기가 좀 힘든데,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무슨
커튼 같은 걸로 베일에 이렇게 쌓여있죠. 이걸 약간 이렇게 들쳐 올리면서 이렇게 쫙쫙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자막에 뭐라고 나왔냐? 미래 지상 최강 전차라는 그런 자막이 나왔어요. 이게 2016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중국의 차세대 전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중국의 차세대 전차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팬 아트가 중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라고 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근데 이 팬 아트를 좀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이 CCTV를 통해서 부분 공개한 것은 중국의 최신 주력 전차의 개발이 거의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먼저 주포는요, 130mm하고 140mm, 요게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전열 화학포까지 탑재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커 측 주장에 의하면요, 중국이 요즘에 이제 신형 전차포탄을 내놨대요. 근데 이 120mm 신형 전차포탄, APF SDS탄이죠. 요거는 2km에서 650mm의 균질 아변 강판을 관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면 서방제 최고급 날탄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이에요. 그런데 구경이 130mm 혹은 140mm로 늘어날 경우에는 관통력은 이보다 훨씬 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5mm 전열 화학포를 쓸 경우는요, 5km밖에 그 어떤 서방제 전차도 일격의 격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능이네요. 예, 더욱 눈여겨볼 것은 뭐냐? 장갑 재질입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중국은 강한 기계적 물리성과 높은 전기 전도성을 지닌 새로운 탄소 나노튜브 소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핀이라고 불리는데, 이 그래핀이라고 불리는 이 신소재는요, 2차원 벌집 격자 나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가시광선 파장의 빛을 강하게 흡수하고요, 같은 두께의 가장 강한 강철보다 약 100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텔스성도 뛰어나고요, 서방의 그 어떤 전차포나 대전차 미사일에도 생존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차세대 전차 역시 무인 포탑이고요, 놀랍게도 승무원은 딸랑 2명 들어갑니다. 한 명은 전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한 명은 주로 운전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2019년에 중국의 하나죠, 노린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노린코에서 2인승 전차 시뮬레이션 조종석 홍보 영상을 공개했었는데, 중국 군사 애호가들은 이 조종석이 4세대 주력 전차 내부 시뮬레이션 장치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에 보시면요, 이 영상에 주포의 모습이 잠깐 보이는데 확실히 기관포가 아닌 대구경 전차포예요. 또한 시뮬레이션 시설 왼쪽이 운전석으로 보이는데요, 각종 제어 버튼이 설치된 핸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조종 장치가 조이스틱인데, 이거 보면은 이건 사격 통제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포, 그 다음에 원격 무기 스테이션, 그 다음에 방어 장치를 포함한 차량 전체의 화력을 제어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2명으로 될까? 아무리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이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수를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냐? 승무원이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예전에 왜 주말 특급, 미국의 그 구축함도 자동화한다고 승무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였다가 다시 승무원 숫자를 늘리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자동화랍시고 승무원 숫자를 줄였더니 너무나 이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또한 그 중국의 차세대 전차는요, 상황 인식 능력이 아주 획기적이라고 합니다. 주야간 동일한 수준의 관측 및 상황 인식 능력을 갖는 광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는 얘기만 들립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일단 공개가 되면 제가 발빠르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정한 차세대 전차의 끝판왕은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전차가 될 것 같습니다.